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정각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말 동안은 각각 12불, 16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주말은 10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보내는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검색 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검색 노출이 안 된다면 이것만큼 또 힘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공들여서 쓴 포스팅이 몇 날, 며칠, 몇 달이 될 동안 방문자는커녕 노출조차 안 되는 것을 보면은 참 이걸 왜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색 노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약간의 믿음만 있다면은 이런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은 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팅 또는 블로그가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려면 먼저 검색 노출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팅 또는 블로그가 검색 엔진에 노출되려면 먼저 검색 노출이 되는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검색 엔진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다음, 네이버, 구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외로는 빙이나 줌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 우리들의 글을 수집해가는 원리는 먼저 검색 엔진마다 우리들의 글을 수집해가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를 크롤링 봇이라고 합니다. 이 크롤링 봇은 주기적으로 웹사이트나 웹 문서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롤링 봇에 의해서 채택되었을 때 우리들의 글이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크롤링 봇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검색 엔진만 알고 있는 터라서 사이트 운영자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글이나 사이트를 언제 수집해 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관리자나 웹 마케팅 전문가들은 크롤링 봇이 어떻게 하면은 나의 문서들을 빠르게 수집해 가고 또 수집해간 문서들을 상위 노출을 띄워줄까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었고 그 연구 결과가 바로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은 문서들을 보시면은 글을 쓸 때 SEO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상위 노출 100%에 대한 SEO 글쓰기를 강조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SEO라는 것이 각 검색 엔진이 선호하는 글들을 추려내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100% 적용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지는 몇 개를 사용한다든지 글자는 꼭 1500자 이상은 되어야 한다든지 소단원 제목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검색 엔진이 선호한다는 이야기이지 이것들이 꼭 100%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과 블로그가 빠르게 노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SEO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SEO 테크닉에 매몰되어서 글을 쓰는 피로도를 높인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언컨대 결국 글을 쓰다가 지쳐서 리타이어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대다수의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절차를 밟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SEO라는 것은 카더라 정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추려내서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본인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SEO에 대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문서들도 있으니까 이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검색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또는 선호하는 원고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에 맞춰서 작성해야지 검색 노출이 빠르게 되고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의문이 드는 지점이 생깁니다. 상위 노출은 둘째치고 계속 노출조차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 SEO에 좋다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도 하고 계속해서 1일 1포를 이어가고 있는데
크롤링 봇이라는 놈은 도저히 내 글을 수집해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나의 사이트나 원고를 강제로 등록해버리면 됩니다. 이를 수동 색인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자동으로 크롤링 해가는 것이 아니라 검색 엔진 사이트에 이용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글을 썼으니까 좀 봐봐 하면서 로봇에게 강제로 내 글을 권유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글이 상단에 뜰 때까지는 몇 가지 로직을 좀 더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일단 노출이 되는 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노출을 하루라도 빨리 시켜야지 방문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올 것이고, 일단 검색 엔진에 노출되어 있으니 크롤링 봇이 주기적으로 내 글을 확인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원고가 수정을 통해 완성될수록 글이 더 상단에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 결국 수동 색인화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색인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것과 불투명한 기간 속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원고가 상단 노출이 더 빨라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동 색인이 반드시 글을 빠르게 수집해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수동 색인이라는 작업은 이용자가 로봇에게 권유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로봇은 작업물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로봇이 작업물을 받았는데 이 글이 형편없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색인이 안 될 확률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형태는 SEO의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고, 크롤링 로봇이 수집해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다면 그때 수동 색인화 작업을 통해서 나의 글을 로봇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은 오늘 블로그에 글을 쓰고 검색 엔진들이 글을 수집해가는 과정이랑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개입하는 방법과 그 원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의 글을 반드시 상단 노출시켜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색인이 빠르면 빠를수록 블로거한테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블로그 글은 색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둘째, 글이 빠르게 색인이 되려면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하던가 검색 엔진 로봇에게 나의 글을 알려야 한다. 셋째, 빠르게 색인될수록 블로거한테는 수익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검색 엔진 노출을 드라마틱하게 앞당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작성자일 경우 검색 엔진도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인 같은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해당 사이트에 문서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는지, 또 업로드된 문서들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수정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자주 하면서 조금씩 원고에 대한 내성을 길러가시는 것이 블로거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색인이 안 되고 노출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검증이 끝나는 것은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을 때까지는 참 버텨내기 힘들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국 기본에 충실해서 꾸준하게 글을 작성하신다면 점점 우상향하시는 수익과 방문자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같이 또 1포 하셨으면 좋겠고, 1포가 하기 힘드시다면은 하단에 나오는 같이 포스팅해요 영상을 통해서 꼭 오늘 1포스팅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언제나 성심성의껏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 이 또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